오늘은 중국 고대 병법의 고전서인 손자병법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로 알려진 손모는 약 2500여 년 전 춘추시대 오나라에서 활동한 전략가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오나라의 왕이었던 함녀는 손모의 병법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병법을 여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고 묻습니다. 손모는 궁의 모든 여인들을 모아서 두 부대로 나누고 왕이 가장 총애하던 후궁 두 사람을 각 부대의 대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북소리에 맞추어서 앞으로 가라, 뒤로 돌아라 하면서 기본 명령을 설명했는데 궁녀들은 웃기만 할 뿐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손모가 말하기를 명령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책임은 장수에게 있지만 명령이 분명함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 하고는 부대장이었던 두 후궁을 군율에 따라 처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왕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후궁들인지라 놀라서 만류했지만 손모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수가 군의 지휘를 맡으면 모든 명령은 군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하고는 결국 두 후궁을 처형하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대장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궁녀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명에 따라 움직였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본 왕은 손모의 병법을 인정하고 그를 장수로 등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손자병법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명령은 명확해야 하고 규율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와 책임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이 정신은 손자병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지요. 손자병법은 단순히 전쟁의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을 읽는 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모태똥 같은 인물들도 손자의 전략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지고요. 오늘날에도 정치, 경영, 협상, 리더십 연구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손정의, 도널드 트럼프까지 손자병법을 인생과 경영의 지침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수많은 해설서와 현대적 해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접 읽고 곱씹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지혜로 익혀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손자병법은 모두 13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6개 또한 이 손자병법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명청대에 재정리된 병법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서부터 손자병법의 13편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후에는 36개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손자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시계 편입니다. 처음 시, 계획할 계 해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계책을 다루는 편입니다. 손자왈, 손자가 이르기를 병자, 전쟁이라는 것은 국지대사, 나라의 큰 일이다. 사생지지, 백성의 생사가 달린 자리이며 존망지도, 나라의 존망이 걸린 길이니 불가불찰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사생지지는 백성들의 생사가 달리는 전장을 뜻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공간이자 목숨이 오가는 현장이지요. 반면에 존망지도는 국가가 존속하거나 멸망하게 되는 원리와 방향을 뜻합니다.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질서 혹은 전략 그리고 도덕적인 기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불가불찰야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손자는 전쟁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5사와 7개를 제시합니다. 5가지 요소와 7가지 비교 기준이죠. 먼저 5사입니다. 5사에는 도, 천, 지, 장,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입니다. 이 도는 백성과 군대가 한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우는 전투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지만 함양에 입성한 뒤에 진나라 궁시를 모두 태우고 항복한 군사들마저 대규모로 학살해서 민심을 크게 잃었습니다. 반면에 유방은 관용과 포용으로 백성의 지지를 얻었고 결국 장기적으로 항우를 압도하게 되죠. 오늘날로 치면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와 결속이 승리의 기반이 된다는 이야기와 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입니다. 계절과 날씨, 즉 하늘의 조건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원소보다 병력이 훨씬 적었지만 계절과 보급 상황을 이용해서 원소군의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한겨울에 보급로가 끊긴 원소군은 사기가 떨어졌고 결국 승리는 조조의 몫이 되지요. 손자가 말한 승패를 미리 따져야 한다는 원칙이 잘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나 경기 사이클, 국제정세 같은 타이밍을 읽는 능력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지입니다. 지형과 거리 등 전쟁터의 조건을 살피는 것이죠. 한신의 배수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병사들을 강가에 배치해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에 백성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결국 승리를 차지하게 되죠. 또 우리 역사에서는 고려시대의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습니다. 장군은 강과 산의 지형을 활용해서 거란군을 포위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경쟁 환경과 구조를 읽는 능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입니다. 장수장자예요. 장수는 지혜와 믿음과 인자함, 용기, 엄격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신은 기발한 전략과 전술로 수적 열세를 극복했고 유방은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능력보다는 한신과 같은 인재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데 탁월한 강점을 지녔습니다. 18사략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유방이 한신에게 묻기를 나는 몇 명의 병사를 다룰 수 있겠는가 하자 한신은 폐하는 10만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다룰 수 있지요. 폐하는 병사를 직접 다루는 능력보다 장수를 더 잘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제가 폐하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이 일화로서 유방이 한신 같은 인재를 신뢰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한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법입니다. 군율과 조직 그리고 제도의 정비를 뜻해요.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했고 문자와 화폐, 도량형 등을 통일해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서갱류 같은 사상 탄압으로 민심을 잃게 되었고 결국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법은 조직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균형과 민심을 잃게 되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보여주는 예지요. 이처럼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하는 도, 전, 지, 장, 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요소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싸우는 양측을 비교해서 승패를 가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칠계입니다. 주숙, 유도, 죽은 주, 누구숙. 양쪽 중 누가 도를 갖추었는가. 장숙, 유능. 장수는 두 쪽 중 누가 유능한가. 세 번째, 천지, 숙득. 천시와 지지는 누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법령, 숙행. 군일과 같은 법령은 어느 쪽이 더 잘 시행하는가. 병중, 숙강. 병사 무리는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여섯 번째, 사졸, 숙련. 병사들은 어느 쪽이 더 잘 훈련되었는가. 일곱 번째, 상벌, 숙명. 상벌은 어느 쪽이 더 분명하게 시행하는가. 손자는 이 7가지를 비교하면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오사는 기본 조건을 살피는 것이고 칠계는 그 조건을 실제로 비교해서 승패를 판단하는 기준인 셈입니다. 손자는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질서와 존망이 걸린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은 손자병법 첫 번째 편인 시계편과 그 핵심인 오사와 칠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계책. 손자왈. 손자가 이르기를 병자, 국지대사.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큰 일이다. 사생지지. 백성의 생사가 달린 자리이며 존망지도. 나라의 존망이 걸린 길이니 불가불찰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편인 작전편의 원문과 해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인학당 유순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